대구 지하철 참사 15주기를 맞아 2.18 안전문화재단 주최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농업에 접목된 이른바 스마트팜이 고령화 속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동해가스전이 2년 뒤면 고갈될 것으로 보여 대체자원 탐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목포에서는 구도심의 일본 강점기 근대 건축유산들을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입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며 한결 포근하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눈이 비로 바뀐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어있는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로 영하권을 보이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1도, 안동 1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보이지만 대기 정체 현상으로 인해 아침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햇살과 함께 하늘에 구름 낀 날이 많겠고요. 또 기온은 큰 추위 없이 계속 평년 수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사망자 192명이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어제로 15주기를 맞았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의 잇따른 화재 참사로 경각심이 높아진 요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53분 대구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평소와는 다른 안내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참사가 일어난 15년 전 그 시각, 중앙로역에 들어오는 전동차는 5초간 추모 경적을 울립니다. 참사 현장 일부를 고스란히 남겨둔 중앙로역 기억 공간을 찾은 유족들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해병대에서 월남도 갔다 오시고 그 전쟁터에서 살아오셨는데 그 화마에서 몸 빠져나오셔가지고 저희 가시는 바람에 시민들은 추모의 글을 남기고 헌화하거나 재난안전 포스터 수상작들을 보며 더욱 안전한 사회를 다짐해 봅니다.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그때 진짜 많이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화재에서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하철 참사 뒤 설립된 2.18 안전문화재단 주최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15주기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5주기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시민 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천과 밀양에서 잇단 화재 참사가 일어난 요즘 대구 지하철 참사는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과 교훈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벌써 2년 전부터 농업에도 빠르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팜이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노동력 절감에 탁월해 고령화 속 미래 농업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주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박홍희 씨의 하루는 하우스 딸기밭이 아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실시간 관찰은 물론 원격 시스템이 알아서 햇볕이 필요하면 온실 천장을 개방하고 온습도를 조절하는 등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준치를 벗어나면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바로 경고 표시가 뜹니다. 시설 관리에 품이 많이 드는 하우스 농사. 이 농가는 스마트팜 도입 이후 노동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밀하고 균일한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생산량도 많게는 30%가량 늘었습니다. 시설물 관리나 환경 관리는 스마트팜 솔루션에 맡기고 저는 조금 더 작물 재배나 농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체험 손님들을 고객들을 응대하는 쪽으로 제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는 50%가량 정부 보조금이 보태지면서 부담도 줄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친숙한 젊은 농부와 기농인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20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인의 30%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관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고 정말 사람 많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사람을 쓰면 되니까 일단 혼자 귀농을 마음 먹기도 더 좋았죠. 스마트팜 농가는 2022년까지 전국 7,000헥타르 규모, 경북은 10년 안으로 시설 재배 면적의 10%, 800헥타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생육 환경을 원격 조정하는 1세대의 스마트팜이 정착됐다고 보고 로봇 자동화 등이 가능한 2, 3세대 모델을 오는 202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버섯 농가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버섯팔입니다.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데요. 퇴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힘들었었는데 빛을 이용한 버섯팔이 구제 기술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귀농해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안영철 씨는 버섯팔이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버섯팔이가 버섯을 쪼아대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상품성이 떨어져 내다 팔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푸른 곰팡이병 같은 2차 피해까지 버섯팔이가 유발합니다. 약을 치면 줄일 수 있겠지만 친환경이다 뭐다 하는 요즘 약을 친 농산물은 시장에서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치 방법이라고 해봐야 고작 끈끈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고심 끝에 찾은 해결책은 특수 램프가 달린 포획기. 형광물질을 입힌 특정한 빛으로 유도해 채집한 뒤로는 버섯팔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흉터 생겨가지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섯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수확량도 좀 늘어나고 버섯이 고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블랙 형광 램프를 이용한 버섯팔이 포획 특허 기술을 자체 개발해 만든 신기술입니다. 금년도에도 13개 시군에 300개소에 대하여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버섯 포획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채택해 앞으로 전국으로 보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원유 추출에 성공하며 산유국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다 위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동해가스전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헬기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수심 152m 해상의 우뚝 선 동해가스전. 1998년 천연가스 500만 톤이 매장된 대륙붕이 발견된 이후 6년여 만인 2004년 7월 첫 시추에 성공해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동해 가스전에서는 바닷속 2,000m 깊이까지 배관을 설치해 천연가스와 원유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누적 생산량은 가스 400만 톤, 원유 300만 배럴에 달하는데 매일 30여만 가구, 2만 대의 자동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육상 저장 탱크로 이송됩니다. 동해가스전에서는 일평균 750톤의 천연가스와 50톤의 초경질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자원개발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동해가스전은 지금까지 해상 플랫폼 건립과 운영 비용으로 1조 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매출액이 2조 원대로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 기업이 실패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탐사, 시추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개발 기술 수준을 보여준다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2의 영토로 불리는 대륙붕은 한반도의 3배가 넘는 35만 제곱킬로미터. 오는 2020년이면 매장량이 고갈되는 만큼 동해 가스전을 대체할 자원 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최근 부끄럽고 아픈 역사도 되돌아보며 되새기자는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에서는 구도심의 일본 강점기 근대 건축 유산들을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달산 기슭 아래 빨간 벽돌의 2층 건물.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영사관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벽난로와 천장 장식 등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일제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땅을 빼앗고 쌀 등을 착취했던 곳으로 원형 그대로입니다. 아픈 역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들이 이제는 근대 역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땠는지도 알고 그때 사람들의 감정을 여기서 이제 더 느낄 수 있어서. 적산 가옥 등 100여 년 가까이 된 일본식 건물들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골목골목 목포 원도심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은 모두 300여 곳에 달합니다. 흩어진 근대 건축물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고 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남아있어서 근대 문화 거리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서려 있는 곳이 문화 공간으로도 바뀝니다. 목포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달동네는 정부의 뉴딜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돼 500억여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대 역사 체험길, 버스킹 공연길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서 문화와 예술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멋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897년 개항해 호남 근대화 1번지이자 일제의 수탈 현장이기도 한 목포. 원도심의 근대 건축물들이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대구적 3.1운동 100주년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구 YMCA는 오는 22일 교남 YMCA 회관에서 100주년 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지역의 3.1운동을 되돌아보고 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대구시 신암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80살 A씨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대구시 중구 한 교차로에서 30살 A씨가 몰던 승합차와 택시가 부딪혀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와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온라인 정보 검색과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지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지역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 검색과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시는 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 스포츠클럽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해마다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는 모두 99,700여 건으로 95년 민선자치 이후 20여 년 동안 연평균 5% 이상 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는 평균 653건으로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 평균 391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조례는 광역단체에서는 의원이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가 발의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대구 교통사고 사망자가 14% 줄었습니다. 이는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와 구군청,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현장 개선 특별팀을 꾸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시설 개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 60개에서 최대 속도를 낮추고 횡단보도 400개를 만들어 보행 사망자 25%를 줄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반 신규 직원 44명, 연구직 4명 등 모두 48명을 뽑을 예정인데 대구 경북 출신을 30% 이상 채용합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서 학교와 학점, 가족 정보, 그리고 나이와 사진도 보지 않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한국가스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3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은 눈이 비로 바뀐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현재 하늘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절기답게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영하 1도, 안동 영하 5도로 영하권으로 출발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1도, 안동 1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상 10도를 웃돌면서 한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출근하실 때 미세먼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지만 대기 정체 현상으로 아침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구름 가득한 하늘은 오늘 하루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1도, 영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1도, 영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구미 영하 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9도, 구미 11도로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5도, 봉화 영하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0도, 봉화 8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0도로 하루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햇살과 함께 하늘에 구름 낀 날이 많겠고요. 또 기온도 큰 추위 없이 계속 평년 수준 이어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